안녕하세요. 황혼 이그늘집입니다. 오늘의 사연 58세 한옥펜션 사장인 이정훈. 그는 누구의 마음도 가질 수 있는 남자. 신의 손길인가 아니면 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계속 제발 계속해주세요, 사장님. 저 원래 이런 여자 아닌데 사장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은 혼내듯 해주세요. 너무 오래 스스로를 방치했거든요. 경북 산자락 끝자락 소나무 냄새가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한옥펜션. 이정훈 올해로 58. 혼자서 이 고즈넉한 공간을 운영한 지도 벌써 6년째다. 그는 대문 앞을 쓸고 있었다. 바람 따라 날리는 낙엽보다 생각보다 덜 외로웠다. 이곳에는 늘 누군가가 찾아오니까. 오늘도 그랬다. 은색 SUV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더니 운전석에서 긴 머리를 묶은 여성이 내렸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서윤이에요. 그녀는 44세. 긴 코트 아래 실루엣이 드러나는 슬림한 몸매. 하지만 걸음걸이엔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방은 뜨끈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정우는 짧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눈을 돌려 한옥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진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사람 손이 닿은 느낌. 정우는 말없이 그녀를 방으로 안내했고 그날 밤 9시 그녀는 벨을 눌렀다. 혹시 마사지는 아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타월을 둘러쓰고 살짝 젖은 머리카락으로 나타났다. 정우는 준비해둔 온돌방 위에 매트를 깔고 말했다. 가능합니다. 등부터 시작할게요. 그녀는 천천히 엎드렸고 정우는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어깨뼈 아래, 날개뼈 옆으로 손을 밀어넣으며 그는 말했다. 많이 버텨오셨네요. 등이 참 단단합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정훈의 손이 허리로 내려오자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었다. 혼자 여행은 자주 하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누가 따라오면 안 올 것 같아서요. 정우는 그 말에 속도를 늦췄다. 그리고 말했다. 이혼한 분들이요. 등이 제일 아픕니다. 살면서 가장 오래 혼자 견디는 자리가 등이거든요. 그녀는 그 순간 베개를 끌어안듯 두 팔을 모으고 천천히 속삭였다. 계속해주세요. 그 밤 정훈의 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 아래로 허리와 골반 사이를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순간 그녀가 등을 살짝 들어올리며 수건을 조금 더 젖혔다. 여기까지도 괜찮을까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조용히 그녀의 안쪽 허리 위로 얹었다. 첫 손님, 첫 체온, 첫 마주한 상처. 그의 손은 마사지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은 감긴 채 작은 떨림 속에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고 있었다. 이정우는 오늘도 정원 바닥을 쓸고 있었다. 대나무 사이로 바람이 살랑거릴 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사장님, 그녀였다. 서윤이. 이틀째 오전, 이미 체크아웃할 시간인데 짐도 싸지 않은 채 그가 있는 마당으로 내려왔다. 방 하루만 더 연장할게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어제 잠이 너무 잘 와서요. 등이 따뜻하니까 꿈도 안 꾸고 잤어요. 오후가 지나고 햇살이 누렇게 기와 지붕을 비출 즈음 그녀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루즈한 니트와 얇은 트레이닝 팬츠 차림. 오늘은 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우는 안으로 안내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자로 앉았다. 그리고 무릎 앞으로 자신의 맨발을 내밀었다. 그의 두 손이 그녀의 발등을 감쌌을 때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갑네요. 긴장하셨네요. 여긴 오히려 어깨보다 더 예민해요. 숨겨둔 감정들이 발끝으로 흐릅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정우는 엄지로 발바닥을 천천히 눌렀다. 손가락 마디가 깊이 파고들자 그녀는 순간 다리를 움찔했다.
거긴 뭐예요? 외로움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럼 그 위쪽은요? 참는 데 쓰는 근육이죠. 그는 발목부터 복사뼈 옆 라인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미지근한 오일이 스며들며 그녀의 피부는 금세 촉촉하게 윤기가 돌았다. 그녀는 말을 멈췄고 방 안엔 숨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리를 반대편으로 바꾸려 할 때 그녀의 니트 옷자락이 무릎 위로 살짝 말려 올라갔다. 그 순간 허벅지 안쪽이 드러났다. 정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사장님 손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정우는 말없이 그녀의 두 번째 발을 받았다. 조용한 뜨거움이 발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마당엔 벌써 안개가 내렸다. 기와지붕 아래로 흐르는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릴 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사장님 지금도 괜찮을까요? 서윤이었다. 이번엔 샤워를 마친 듯 머릿결이 촉촉했고 그 위에 가볍게 걷어 입은 실크 가운이 그녀의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정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누워주세요. 오늘도 등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허리 쪽 중심으로 그 아래까지 괜찮을까요? 그녀는 등을 돌려 엎드렸고 가운이 허리께까지 자연스레 흘러내렸다. 등 전체가 노출된 채 어깨선과 허리 굴곡이 은은한 불빛 아래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우는 오이를 손에 덜고 두 손으로 그녀의 허리선을 감쌌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오늘은 좀 세게 해주세요. 감정이 너무 눌려서요. 정우는 말없이 허리 옆 골반 근육을 지그시 눌렀다. 그녀의 손끝이 바닥을 움켜쥐었고 천천히 허리를 젖혔다. 자극이 아니라 풀어내는 밤. 혼자서 너무 오래 살았더니 사람 손이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자꾸 기다려져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가운 아래로 내려간 손을 그녀의 허벅지와 골반 경계까지 미끄러뜨렸다. 손끝이 땀을 타고 미끄러지듯 움직일 때 그녀는 낮게 숨을 뱉으며 말했다. 사장님, 지금 제가 무슨 표정 짓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정우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몸을 살짝 돌리며 정훈을 올려다봤다. 눈과 눈이 마주쳤고 그 사이에서 숨결이 맞닿았다. 입술이 닿기 직전 정훈은 속삭였다. 이게 마지막이어도 괜찮겠어요? 서윤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마지막이면 더 깊게 기억될 거예요. 그녀의 그 말은 허락이자 유혹이자 정훈을 향한 첫 고백이었다. 이정훈은 천천히 상체를 낮췄다. 그녀의 눈과 입술 사이 떨림이 가득한 그 거리에서 마침내 입술이 맞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정훈의 목을 끌어안았다. 계속 제발 계속해주세요. 정훈은 말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운을 완전히 벗겼다. 그녀의 몸은 빛에 젖은 도자기 같았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그의 손끝을 반기고 있었다. 그는 다시 오이를 손에 덜었다. 이번엔 마사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몸을 감싸 안기 위해서였다.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허벅지를 따라 손이 내려가고 정훈의 입술은 그녀의 목 뒤, 어깨, 그리고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 위에 손을 얹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맡긴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우는 그녀를 뒤에서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녀는 몸을 열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다. 천천히 맞닿은 몸. 그 안에서 그녀는 짧게 떨렸고 정우는 깊이 끌어안았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말하고 있었다. 얼마 후 정우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정훈의 가슴 위에 귀를 대고 눈을 감았다. 사장님, 이런 말하면 바보 같을지 모르겠는데. 응, 다 풀린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그게 참 슬프고 따뜻하네요. 정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이 밤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그녀에겐 위로였고 그에겐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한 사랑이었다. 윤희가 떠난 지 이틀째. 정우는 익숙한 바닥 쓸기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손끝은 자꾸만 그날 밤의 감촉을 떠올렸다. 그녀가 머물던 방은 이미 새로 청소를 마쳤고 이불도 다시 덮어뒀지만 그곳엔 아직 향기가 남아 있었다. 또 올게요. 언젠가 그 손이 그리워지면.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도는 순간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첫인상부터 달랐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블라우스, 슬랙스. 도시적이고 날카로운 느낌의 40대 중반 여성이었다. 예약했던 이름 이진숙입니다. 정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잘 오셨습니다. 혼자 오신 건가요? 네, 혼자예요. 사실 여기가 조금 외진 느낌이라 망설였는데 사진 보고 느낌이 좋아서요. 정우는 웃었다. 이곳은 혼자 와야 더 좋은 데입니다. 짐을 풀고 잠시 후 그녀는 정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마사지 가능할까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안내했다. 이진숙은 침묵이 많았다. 말없이 엎드렸고 정훈은 그 허리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물었다. 업무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가 말해주네요. 단단하긴 한데 힘든 걸 혼자 버티는 분들이 이런 등입니다. 그녀는 그 말에 짧게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요, 제게 기대지는 쉬운데 제가 누구한테 기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우는 두 손으로 그녀의 등을 천천히 풀었다. 그리고 손이 날개뼈 아래에서 머물렀을 때 그녀가 작게 말했다. 이런 데서 울어도 되나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부드럽게 등을 쓸었다. 눈물도 여긴 마사지로 풀리는 거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말없이 방에서 나와 정훈이 있는 거실로 다가왔다. 사장님, 이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제가 안겨도 괜찮을까요? 정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정훈의 품에 안겨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이정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엔 다정한 울림이 있었다. 이진숙은 조용히 말했다. 이런 적 처음이에요. 누군가 품에 안기고도 겁나지 않은 건. 정우는 그녀의 이마를 가볍게 짚었다. 사람 마음은 너무 꽉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와도 못 느끼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사장님 손은 이상하게 벽 안쪽까지 들어오네요. 그날 밤 정우는 방 안에 따뜻한 담요와 오일을 준비했다. 그녀는 말없이 들어와 슬립 차림으로 매트 위에 엎드렸다. 가느다란 끈 아래로 등과 허리가 매끄럽게 이어졌고 그 위로 정훈의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오늘은 혼내듯 해주세요. 너무 오래 스스로를 방치했거든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정훈은 말없이 허리 아래 골반 위를 강하게 눌렀다. 여기 제일 많이 굳어 있네요. 거기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 묻혀 있는 데예요. 그녀는 몸을 살짝 뒤틀며 정훈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봤다. 사장님, 저 오늘 아무것도 참지 않을게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뒤집었다. 그리고 정훈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로 올렸다. 안에서부터 끌어올라요. 자꾸 사장님 손만 기다려줘요. 그 순간 정훈은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고 입술을 맞췄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다 풀어줘요. 다 잊게 해줘요. 그 손으로. 그 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더 깊고 더 천천히 서로를 껴안았다. 그녀는 정훈의 손끝이 지나가는 곳마다 조용히 몸을 열었고 그 속에서 오래 감춰왔던 외로움이
서서히 흘러나왔다. 다음 날 아침, 이진숙은 따뜻한 눈으로 말했다. 이상하네요. 잠만 잔 것도 아닌데 몸이 너무 가벼워요. 정우는 웃었다. 마음이 풀리면 몸도 따라 풀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정훈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손길, 이 밤.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성함이 박선영이에요. 43살이고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여자의 표정엔 어딘가 지쳐있고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이 느껴졌다. 차에서 내리던 그녀는 유모차도 캐리어도 없이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다. 아이 아빠한테 아이 맡기고 오랜만에 제 시간 좀 가지려고요. 3년 만에 혼자 자는 밤이에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아봤다. 그녀의 어깨, 눈 밑에 잔주름, 말끝에 조심스러움까지 모두가 말해주고 있었다. 이 사람 오래 참았구나. 밤 10시 그녀가 문을 두드렸다. 저기 혹시 그 마사지 가능할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5일 마사지로 하시죠. 등부터 천천히 풀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슬립 차림으로 방에 들어왔다. 크게 노출된 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이 옷은 용기였다. 엎드린 그녀의 등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 드러났고 정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여긴 아이를 안고 잤던 자리죠. 오른쪽 어깨 많이 굳어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베개를 끌어안았다. 잠깐 안심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정우는 말없이 어깨를 꾹 눌렀다. 그녀는 작은 신음처럼 숨을 뱉었다. 사장님, 네. 누구한테 안기는 거 이렇게 오래 참은 줄 몰랐어요. 누가 나를 그냥 선영 씨라고 불러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할 줄은. 정우는 등을 쓸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박선영 씨, 오늘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쉬어가셔도 됩니다. 그녀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불을 살짝 젖히고 몸을 옆으로 돌렸다. 그럼 지금 이 손 제가 안아도 돼요? 정우는 그녀를 끌어당겨 조용히 품에 안았다. 그녀는 조용히 정훈의 목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오늘 밤은 아이 엄마도 직원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여자이고 싶어요. 그녀의 입술이 정훈의 어깨에 닿았고 정훈은 말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이불 안으로 천천히 깊게 들어갔다.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히 여자로서 울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정훈은 저 멀리에서 멈춰 선차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익숙한 색, 익숙한 번호, 그리고 익숙한 향기. 차 문이 열리고 긴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용히 내렸다. 그녀였다. 윤희, 혹시 오늘 방 있나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우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늘 준비돼 있습니다. 특히 윤희 씨 방은요. 그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짐도 풀지 않은 채 따뜻한 차를 한 잔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차를 앞에 두고 정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죠? 사장님이 준 그 손길이 자꾸 생각났어요. 정훈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몸이 아파서? 아니면 마음이? 윤희는 천천히 웃는다. 그 웃음 속엔 슬픔이 섞여 있었다. 둘 다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풀릴 것 같아서 여기 다시 왔어요. 밤이 되었다. 윤희는 이번엔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는 그녀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오늘도 마사지 받으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장님 손만 느끼고 싶어요. 방 안. 윤희는 이번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저 따뜻한 담요 하나를 걸치고 매트 위에 누워 있었다. 정우는 그녀의 등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손과 체온만 오갔다. 윤희는 그 손길에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이후 아무한테도 안 안겼어요. 정훈의 손이 등을 타고 허리를 지나 엉덩이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근데 다시 안기고 싶어서 왔어요. 이불을 젖히고 몸을 뒤집은 윤희는 정훈을 바라봤다. 눈빛이 떨렸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때보다 오늘이 더 외로워요. 정훈은 말없이 그녀 위로 몸을 내렸다. 입술이 닿는 순간 윤희는 눈을 감으며 팔을 그의 목 뒤로 감았다. 다시 시작된 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그날 밤처럼 정우는 멍하니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왜 이번엔 익숙하지 않을까? 수많은 여자들이 그의 품에 안기고 또 그렇게 떠났지만 윤희는 달랐다. 사장님, 오늘 마사지 예약 가능한가요? 낯선 번호, 낯선 목소리, 그리고 반가워야 할 문이었다. 그런데 왜 이리 무겁게 들릴까? 가능합니다. 몇 시쯤 오실 예정인가요? 정우는 늘 하던 대로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밤, 새로운 손님은 40대 후반의 미망인이었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이제는 저를 좀 쓰고 싶어서요. 말을 하며 웃었지만 눈가는 붉었다. 정우는 늘 해오던 대로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풀어주고 손끝으로 그녀의 상실감을 읽어냈다. 그녀가 그를 안고 속삭였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손길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우는 말없이 그녀의 입술을 받으며 이불 안으로 들어갔다. 몸은 반응했지만 머리는 멍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그 순간 그는 윤희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여자의 눈빛, 체온, 그날 아침 이불 안에서 전해진 미묘한 숨결까지. 밤이 깊었고 손님은 잠들었다. 정우는 홀로 마당에 나와 담배를 꺼냈다. 한동안 끊었던 담배.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를 피워야 그녀의 얼굴이 조금은 흐려질 것 같았다. 윤희 씨, 이건 좀 반칙이잖아요. 며칠간 조용했다. 정우는 손님들을 받으며 늘 하던 일상처럼 지냈다. 그렇게 지내는 게 익숙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한 사람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윤희. 어느 날 마을 이장이 펜션에 들러 이야기 중 툭 하고 던진 말. 근처에 이사 온 여자 있더라. 혼자 살 거라던데 혼자서 가끔 네 펜션 쪽으로 산책도 하더라. 정우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며칠 후 펜션 앞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긴 생머리, 코트에 쌓인 가녀린 어깨. 그녀였다. 윤희. 근처 원룸 하나 얻었어요.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서요. 그리고 그쪽이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고요. 그녀의 말에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음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로 다른 여자와 잠을 자긴 했어요. 정훈의 솔직한 고백. 그 말에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속상한데 이해가 돼요. 왜 이해하죠? 왜냐면 나도 그날 이후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시간이 흘렀고 그녀는 다시 정훈의 방을 찾았다. 이번엔 마사지가 아닌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오늘은 안아주기만 해줘요. 그녀는 이불을 펴고 그 안에 들어가 정훈을 바라봤다. 한 남자와 여자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그날 밤은 관계도 애무도 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오래도록 잠들었다. 그 여자가 내 안에 남기 시작했다. 정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게 두려웠다. 사장님, 오늘은 아침 식사 준비해놨어요. 윤희는 여느 주인처럼 펜션 주방에 들어가 정성스레 밥을 지었다. 손님용 반찬까지 따로 챙겼고 테라스엔 화병도 바꿔뒀다. 이제 아르바이트생 쓸 필요 없겠네요. 제가 있잖아요. 정우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사장님도 이제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할 때 아닌가요?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정훈의 일상 안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혹은 가족처럼 정훈 역시 그녀의 온기에 익숙해졌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였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손님이 다시 찾아왔다. 정훈이 기억하는 여자, 2달 전 뜨거운 밤을 보냈던 미모의 이혼녀. 오랜만이에요. 그 손길이 잊히지 않아서요. 이번엔 2박 예약했어요. 그 순간 뒤편에서 윤희가 그 말을 들었다. 표정은 무너졌다. 하지만 웃었다. 방 비호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쪽으로요. 밤이 깊어졌고 그 이혼녀 손님은 또다시 정훈의 방을 노크했다. 그날처럼 해주실 거죠? 정훈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식탁에 놓아준 고등어구이, 빨래 널어둔 마당, 잠들기 전 건넨 말, 내가 여기 있는 거 아직 괜찮아요? 정훈은 방을 나가지 않았다. 손님의 노크 소리만 몇 번 울리다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테라스를 닦고 있었다. 정훈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았다. 어제 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왜요? 싫었어요. 그 여자를 만지는 게 이제는 그렇게까지 자유롭고 싶지 않더라고요.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정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래서 무서워요. 사장님 마음이 어디까지 나에게 오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날 밤 2사람은 다시 이불을 나눴다. 이번엔 처음보다 더 뜨겁고 처음보다 더 오래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간절하게. 이제는 나도 사장님 거예요. 여름이었다. 펜션은 제철을 맞아 바빴고 정우는 하루 종일 손님 맞이와 관리로 눈코 뜰 새 없었다. 그런 정훈 옆엔 이제 윤희가 있었다. 예약 체크, 방 청소, 식사 준비까지 정훈이 맡겼던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냈다. 사장님, 오늘은 얼갈이국 끓였어요. 점심은 꼭 같이 드세요. 그녀의 말투엔 사랑이 묻어 있었고 정훈의 눈빛에도 이젠 망설임이 없었다. 밤, 모든 손님이 잠든 시간, 정훈은 윤희의 방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고민 없이 이미 수없이 마음을 열었던 여자의 방문을 천천히 열었다. 내가 먼저 안아줄게요. 윤희는 정훈의 손을 끌어당겨 이불 속으로 이끌었다. 2사람은 숨소리도 체온도 시선도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글래머러스한 몸 위로 정훈의 손이 천천히 흘렀다. 이제는 기술이 아닌 진심의 손길이었다. 사장님, 응.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나는 몰랐어. 이 나이에 다시 누굴 이렇게 품에 안게 될 줄은. 그날 밤은 짧았고 하지만 깊었다. 윤희는 정훈 품에서 잠들었고 정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너 더 이상 손님으로 안 볼 거야. 다음 날 정오 무렵 새로운 손님이 도착했다. 정훈이 문을 열자 선글라스를 쓴 단정하고 세련된 40대 여성이 서 있었다. 혼자 예약했어요. 한옥 펜션 마사지가 그렇게 좋다길래. 정훈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뒤에서 걸어 나온 윤희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곳이에요.